청약, 상속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본인의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약정 위반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정 위반이란 무엇이냐면 우선 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은행과 약정을 합니다. 이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약속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무슨 약속을 할까요? 보통 전세자금 대출 혹은 매매잔금,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들을 받으실 때는 약정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주택 금지에 대한 약정인데요.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이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했었을 때 그동안 받았던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해서 기한이익 상실 처리가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처리가 되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앞으로 3년간 모든 은행의 대출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것도 엄청 큰 리스크이고, 그 다음에 약정 위반한 사례가 기록에 남으면 좋지 않죠. 일단은 가장 크게 좋지 않다. 모든 금융권에 대환 대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더라도 약정 위반을 한 기록이 그 전산망에 뜨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게 되는 거니까 굳이 이걸 어겨서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히 어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본인이 전셋집을 살고 있고 본인은 1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추가로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혹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주택 하나를 상속받게 된 거죠. 이러면 본인은 몇 주택자가 되죠? 2주택자가 됩니다. 왜냐면 본인은 전세 살고 있지만 본인 다른 집은 또 전세를 내줬고 이제 상속이나 청약 당첨으로 인해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주택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왜냐면은 우리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만 2억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혹은 지방의 경우에는 뭐 80%가 다 가능한데 다주택자부터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이나 청약 당첨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되었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은행에서는 전세 대출 상환 요청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그 돈을 마련할 곳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곳에서 이제 대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대환 처리를 하는 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게 청약을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 혹은 기회비용들, 그러니까 금리가 더 높아지니까 이런 금융비용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도 이것도 골치가 아픈데, 전세자금 대출이야 저축은행 캐피탈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그래도 대환이 되니까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캐피탈까지 똑같이 1억 원 제한, 수도권 1억 원 제한, 그 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LTV 70%, 다주택자는 LTV 60%니까 이런 LTV 규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만큼 거의 풀로 채워서 뭐 수도권을 우리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1억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청약 당첨 혹은 상속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도 똑같이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이 안 되게끔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정 위반이 되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고객님 중에서 청약에 당첨되신 분이 있거든요. 청약을 애초에 접수할 때 1주택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 받고서 이제 청약에 신청하게 된 건데 덜컥 돼버린 거예요. 된 건 좋은데 이 갖고 있던 대출들을 상환해야지 기한이익 상실이 안 되는 거죠. 기한이익 상실이 만약에 돼버리면 이 청약 받은 거에 계약금,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없게 돼버리니까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의 문제가 되지만 지금 당장에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썩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청약이랑 이제 상속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약을 넣을 때는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상속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지분으로 나눠져 있다, 상속을 지분으로 나눠받았다 라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통해서 이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 모두 오늘 행운이 깃들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성투하세요. 안녕.